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음료수도 사오고 김밥도 세일하는 거 사왔어요. 요 며칠 내내 엄청 피곤했어요. 나도 막 피곤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깡스플레인 올리는 거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인생의 꿀팁을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두면 뭐 꼭 유튜브 채널이라서가 아니고 미래에 갑자기 뭐 제가 우울한 일이 생겨서 머리가 되게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오늘은 멀쩡했다가 내일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미래의 내가 이런 꿀팁이 아무튼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를 다시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저한테도 마침 필요한 사람이 보면 더 좋은 거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일단 김밥을 좀 여기는 김밥이 나름 초밥이라고 막 이런 게 들어있어요. 간장, 생강, 와사비 이런 게 들어있어. 난 찍어 먹을 거야. 아이고.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캐나다에서 파는 김밥. 맛있어. 단무지가 안 들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어떻게 김밥에 단무지가 안 들어있을 수 있지? 하고 막 되게 분노했을 텐데 여기 오면 되게 맛있게 느껴지게 돼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왜 사람한테 용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근데 밑에 찔린다는 댓글을 보고 내가 찔리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저의 불안한 부분을 건드리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헤집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 더 부드럽게 다가가야지. 그래야 설득도 되고 반작용도 없고 여러모로 좋은 건데 제가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잠깐 목말라.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정말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용기를 얻는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꿀팁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매우 많이 흔들린다는 거. 평소에 별일 없어도 그냥 평소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잘 흔들립니다. 다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런 꿀팁들이 저한테는 나름의 살아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약간 몸에 배가지고 쓰러졌다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지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모르겠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싶은데 일단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정신과였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마음에도 근육 같은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뭐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스스로 돌이켜보면 운동할 때랑 똑같이 마음 훈련도
한동안 안 하면 다시 느슨해져요. 다시 힘이 빠지고 쉽게 흔들리고 뭐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약해진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절대 누구는 이렇게 항상 용기가 있고 누구는 뭐 항상 흔들리고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고 딱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굳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야, 힘내, 같이 해보자, 이렇게 뭐 꼭 그렇게 힘내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뭐 그런 의도도 있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세상 따뜻한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다. 일단 제가 용기를 잃을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늘. 그러니까 바로 항상 한다고 보장 못해. 빠를 때는 바로 그 즉시 한 몇 초 내에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며칠 걸릴 때도 있어요. 길면 상태가 안 좋으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그게 뭐냐면 되게 뻔한 걸 수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 뭐 보통 사람들이 나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나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만 말하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 소리인지. 저라면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뭘 질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이 불안에 떤다고 했죠. 예를 제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단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막 그렇게 말솜씨가 막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재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놀아주는 사람이 남자애들 중에서도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놀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똑같이 재미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친구가 되어줬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새롭게 알게 된 남자인 사람들이 저한테 친구를 하겠다고 다가올 때 이게 저를 뭐 어떤 뭐 로맨틱한 그런 관계를 상상하면서 오는 건지 그냥 친구를 생각하고 오는 건지 아주 처음에는 헷갈려요. 네. 그래서 되게 불안했을 때가 있거든요. 아, 얘가 혹시 또 친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는 건지, 처음부터 날 알기도 전에 막 그러면 저는 막 되게 막 내면에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어떻게 생각하면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라서 좋게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하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혹은 불안할 때, 혹은 실망했을 때 왜 섭섭해? 걔한테 왜 섭섭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바로 대답을 못해요. 나의 내면은 그렇게 막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되게 뭉뚱그려진 한 이미지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럴 때 왜 불안해? 하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들어오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바로 물어봐요. 걔가 너한테 찝쩍댈까봐 불안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다른 거 물어보면 돼. 다른 거 물어봐도 계속 다른 거 물어보다 보면 뭐 내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던 대답을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만약에 걔가 찝쩍댈 것 같아서 불안해? 했는데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걔가 찝쩍대는 게 왜 불안해?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하기 싫어하면 기다려줘야죠. 물어보면서 좀 달래도 보고. 중요한 건 막 몰아붙이지 마요. 꼭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그 사람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 바로 안 한다고 막 몰아붙이면 얘기하고 싶어요? 나 같아도 얘기하기 싫어. 근데 나 자신이라고 뭐 크게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물어봐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되게 믿었던 친구가 있는데 별로 친하지 않을 때였는데 갑자기 나한테 돌변해가지고 찝적댔어. 그게 나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어.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게 상처였어. 그리고 나는 지금 친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이면 더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대답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대답이 돌아온다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이미 대답을 한 순간 나는 나를 이해하게 돼. 더 이상 더 많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근데 이거를 용기를 갖는데 어떻게 쓰느냐. 지난 영상에서 질투를 얘기했죠. 질투가 나는 이유도 사실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사람이 잘난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내면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막 올라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시 아까 말해준 대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왜 저 사람이 잘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갑자기 들어가는 게 힘들면 저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 저 사람 가식 떠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왜 가식을 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왜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뭐 되게 솔직한 자아라면 왜냐면 내가 안 그러니까 상대방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거고, 약간 덜 솔직한 자아라면 나는 그런 사람 세상에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또 스스로한테 질문해야죠. 왜 너가 본 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걸 해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솔직한 대답을 할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왜 너보다 잘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가능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남들보다 못나다는 이유로 나를 당연히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생각해봐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그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달랄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비교를 당해서일 수도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실 나는 걔가 좋은데 걔가 날 안 좋아하는 게 싫어. 걔가 날 안 좋아할까 봐 겁나. 이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질투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 사람마다. 뭐 강도도 방향도 다른 만큼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쟤만큼 해낼 자신이 없어. 근데 그렇게 못하는 나 자신을 직시하기가 싫어. 쟤가 나의 자꾸 그 못난 부분을 들추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하라고 했죠. 왜 나의 못난 부분을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 못난 부분 없을 수 없는 거잖아. 왜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면 스스로 갑자기 그냥 괜히 불안해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그럴 가능성 되게 적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을 가지도록,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불안함을 느끼도록 훈련됐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한테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해라. 스스로한테 얘기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내가 기억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가 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을 혹은 그 존재를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종이에다 막 그림 그려요.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떡떡 파. 그 다음에 그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말해요. 너가 틀렸어. 있잖아. 너가 틀렸어. 나 남들보다 잘나지 않아도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너가 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봐봐. 지금 너 눈 똑바로 보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가 틀렸어. 나는 남들보다 잘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거 한 번 해서 안 될 경우가 더 많다. 오케이?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해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나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굳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자꾸 나의 잘난 점은 깎아내리고 못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자기의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어요. 전염병처럼. 그 사람도 어디서 옮아왔을 수도 있고 믿고 싶지 않겠지만 천성이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천성이 그렇다고 해서 변하지 못할 거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땐 내가 이 사람을 떠날 수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로워요. 굳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데 믿기 어렵겠지만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저희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던 얘기거든요. 너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사실은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다만 지금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다만 그 사람들도 무서울 뿐이야. 그 사람들도 겁이 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좋은 사람인데 겁먹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까 그 그림에다가 눈 땡땡이 박아놓고서 말하듯이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요.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싸울 일이 있습니까? 떠날 때는 그냥 깔끔하게 떠나도 돼요. 그 사람한테 굳이 설명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설명할 만한 애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냉정해지세요. 떠날 때는 확실하게. 나에게 만약에 그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내가 떠날 수 없는 존재라면 동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계속 옆에서 말할 때마다 내가 동조하게 되거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막 화가 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동조하게 돼. 무심코. 근데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세요. 아니, 너가 틀렸어. 너가 틀렸어.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나쁜 말들을 내면화하지 않도록.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하던 질투. 어제 말하던 질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금 말한 것들을 다 시도했는데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럴 때는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라. 내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게 힘들어서 회피하는 거다.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회피임을 명심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보기가 무서워서 끊임없이 다른 집중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다? 내가 제일 손해다. 내가 나를 끝없는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거다. 스스로를 지옥에 몰아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지고 싶은 사람들이고,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건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메타지능, 당신에 대한 지능은 어느 정도 이상이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깝게 이상한 감정 가지고 이상한 회피를 통해서 스스로를 처박아 두지 마세요. 오케이? 뭐 되게 얘기가 두서가 없었는데 한 번만 마지막에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 더 이상 대답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기. 둘째, 해로운 사람들 떠나기. 떠날 수 없다면 동조하지 않기. 셋째, 내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자아성찰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것.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반복해서 말했듯이 꼭 기억해둬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한 번에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시 흐려질 수 있다. 이런 건 다 훈련이고 끊임없는 과정이에요. 평생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까먹지만 않으면 돼. 까먹었더라도 뭐다? 다시 이런 거 마주쳤을 때 다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면 돼요. 맞아. 나 예전에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이런 불안한 감정 느꼈었는데,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나니까 빠져나왔었어. 맞아. 나 예전에 그렇게 나왔었어. 또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시겠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저도 불안해하는 걸로 따지면은 당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 다만 소화시키는 방법을 요만큼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팁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난 잘 써먹고 있거든. 저는 그럼 김밥을 마저 먹으러. 안녕.